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감1고 1학년 내신 대비를 담당하게 된 국풀국악원 김병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감1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저희 학원의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1부에서는 감1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국어 문제가 출제되어 왔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그 경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2부에서는 그 경향을 바탕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자, 2023학년도 이미 시작된 감1고 1학년 1학기 중간 내신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유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1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문법 부분이 클리닉과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우선 감1고의 과거의 시험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1고는 아시다시피 신생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많지가 않은 상태죠. 자, 그래서 저희는 22학년도 시험이 어떠했었는지 그 점을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감1고등학교 시험을 보시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 전체 문항수는 24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중 객관식이 20문항이었고요. 서답형이 4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점도 80점 대 20점으로 나뉘어져 있었군요. 자, 이 시험의 형태를 보았을 때 좀 일반적인 대부분 고등학교의 시험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수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에서의 영역별 문제 구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을 보니까 문학 파트가 12문항 53.1점의 100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문법 부분이 7문항에 29점의 100점이었습니다. 비문학은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화작 같은 경우는 5문항에 17.9점으로 100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문학, 문법, 화작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문학이 일단 시험 범위에서의 절반 정도, 그리고 100점에서도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법과 화작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로는 2문항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00점상에서는 지금 11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문법 쪽이 문항수가 화작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각 문제들의 배점이 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역별 문제 구성을 보셨고요. 세 번째로 영역별 교과서와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4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4지문을 배웠고 4지문이 그대로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부 지문으로 2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외부 지문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 그 작가의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6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한 지문을 배웠고요. 그 한 지문 내에서 5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1고의 지금까지의 시험이 어떠했는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문학 부분에서 시험 범위가 가장 많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문에 관련된 공부도 필요하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화작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점이 높아서 시험의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점수 부분은 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화작은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감1고의 미래는 어떠할지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국풀이 예측하는 감1고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3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은 대체적으로 문학은 교과서와 외부 지문에서 같이 출제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법은 교과서에서 역시 출제가 될 것이고요. 비문학은 학교 커리큘럼상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작은 역시 교과서에서 출제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신생학교다 보니 무언가 좀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인 문제 유형보다는 일반적인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하는 형태들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밀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내신 대비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3월 중순경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내신 강좌가 본격적으로 깔리고 내신에 맞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학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자, 방학 기간과 내신 기간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방학 기간을 보시죠. 첫 번째, 정규 수업.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 방식을 조금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지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이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신 기간의 공부로는 사실 불충분합니다. 수능 수업을 하는 정규 수업 기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익혀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고1에서 3 평가원 문제, 교육청에서 나오는 우수 문제, 우수 지문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방학 기간에 내신 클리닉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과서 작품을 미리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가밀고 1학년 교과서 기출문학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잠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미래엔 1주차 클리닉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래엔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는 가밀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 주차별로 방학 기간 동안 가밀고 국어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미리미리 좀 배워볼 겁니다. 작품들을 미리미리 배우고 그리고 가밀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아예 생뚱맞은 지문이 나온다기보다는 학교 수업에서 배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출제하는 식으로 좀 연관성 있는 작품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닉을 배우면서 그런 연관되는 다른 작품들 그런 것까지 같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주 학생들이 가밀고 1학년 교과서 기출문학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신 기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3월 17일부터 5월 초중순까지 내신 대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역시 외부 지문과 교과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문학 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분석의 원리나 문제풀이 방식에 입각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물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3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게 나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 작품 같은 경우는 내신 때부터 차근차근, 내신 때부터가 아니라 방학 기간부터 차근차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아마 내신 기간이 됐을 때는 학생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의 경향에 맞추어서 반복 숙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학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자, 문법은 문항수나 배점은 문학에 비해서는 작지만 사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공부량은 가장 많은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법도 방학 기간부터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정규 수업 시간에는 문법의 기본 원리와 구분 방식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당장 중간고사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과제가 매주 나가는데요. 문법 문제풀이 및 선지 혹은 보기에서 나타나는 원리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고1에서 3학년 평가원 문제, 교육청 우수 문제 중심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 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우고 이제 실제 내신 기간이 되겠지요. 자, 이 내신 기간 동안 내신 수업이 역시 진행이 될 겁니다. 학교 경향에 맞추어서 역시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 따른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떤 계열의 수업을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느냐, 어떤 철학을 가진 교수님의 수업을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문법에 관련된 교육 철학이 상당히 많이 다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경향에 맞게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다시금 반복 숙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식을 꽉꽉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과제로서 고1에서 고3까지의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의문과 관련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되거든요. 이 의문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신적인 문제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법에서 등급을 다루는 부분은 수능적인 스타일의 문제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수록 문제 전체를 다루어 볼 거고요. EBS 교재 수록된 문법 문제까지도 전부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문법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작이라는 것도 출제가 될 텐데요. 이 화작 같은 경우는 소단원 자체도 작은 편이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막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화작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 동안에는 따로 다루지 않고요. 내신 기간이 되면 일반적인 내신 수업처럼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밀고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출제를 해왔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출제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 학원은 어떤 식으로 방학과 내신 기간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부터는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내신 수업이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